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곳은 바로 돈키호테입니다. 일본에서 아마 가장 성공한, 그런데 또 가장 정신없는 그런 유통 대기업이죠. 이 사진 좀 보세요. 뭐랄까, 혼돈 그 자체죠. 현대 유통업의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성공 신화의 상징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혼돈이 만들어낸 결과가 자그마치 35년입니다. 35년 동안 매출과 이익이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늘었다는 거죠. 정말 경이로운 기록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돈키호테 성공의 출발점은요, 아주 간단해요. 업계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그냥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이 거대한 기업의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1978년에 도둑시장이라는 이름부터 좀 특이한 작은 가게였어요. 그러다가 1989년에 우리가 아는 첫 돈키호테 매장을 열었고, 지금은요, 연 매출 2조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8조 원에 육박하는 거대 기업이 된 거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비밀부터 열어볼까요? 돈키호테를 돈키호테답게 만드는 핵심, 바로 권한 위임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적당한 수준이 아니에요. 아주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보통 우리가 아는 프랜차이즈나 대형마트 생각해보세요. 이걸 체인스토어 이론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본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뭘 팔지, 얼마에 팔지 다 정해주면 매장은 그냥 팔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주 일반적인 방식인데 돈키호테는 우린 그렇게 안 해 하고 이걸 그냥 정면으로 거부해버립니다. 여기서 차이가 확 드러나는 거죠. 대부분의 기업이 위에서 아래로 명령을 내리는 소위 하향식이라면 돈키호테는 정반대예요. 아래, 그러니까 현장 매장에서 모든 걸 결정해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인 거죠. 말 그대로 현장에다 왕관을 씌워준 셈입니다. 창업자 본인도 이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불렀어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걸 발견한 것처럼 유통업의 중심을 본사가 아니라 매장으로 옮겨버린, 그야말로 업계에서는 혁명과도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무슨 권한까지 주냐고요? 한번 보세요. 어떤 물건을 들여올지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격표 붙이는 거, 매장 진열을 어떻게 할지, 심지어 우리가 돈키호테 가면 보는 그 빼곡한 손글씨 광고 있죠? 그것까지 다 현장에서 합니다. 놀라운 건 이게 정직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맡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비밀이 권한이었다면 두 번째 비밀은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키호테는요, 실패를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활용하는데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생각해보세요. 보통 회사들은 뭔가 잘못 만들거나 잘 안 팔리면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잖아요. 당연하죠. 회사 이미지에 좋을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돈키호테는 완전 반대입니다. 숨기기는커녕 여러분, 우리 이거 실패했습니다 하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다녀요. 이 안내문 좀 보세요. 본체 색상을 파스텔 핑크로 한 것이 완전 실패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솔직할 일인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싸게 드립니다. 하고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실패를 오히려 세일즈 포인트로 삼는 거죠. 진짜 대단한 발상이죠?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쇼가 아니에요. 실패 마켓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팔리지 않는 재고를 아주 특별한 이벤트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손해볼 거 이걸로 화제를 만들어서 손님이라도 더 끌어모으자는 아주 영리한 전략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밀입니다. 키워드는 게임화예요. 어떻게 하면 이 힘들고 압박감 심한 소매업을 직원들이 마치 게임처럼 즐기게 만들 수 있을까? 돈키호테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창업자가 생각한 재밌는 게임의 조건은 딱 4가지였어요. 첫째, 이기고 지는 게 확실해야 한다. 둘째, 시간 제한이 있어야 한다. 셋째, 플레이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칙은 아주 간단해야 한다. 바로 이 게임의 룰이 돈키호테의 인싸 시스템 그 자체가 된 겁니다. 그 시스템의 이름이 밀리언 스타 제도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대단하죠? 일본 전체를 102개의 존으로 쪼개고 각 존의 책임자인 밀리언 스타 지사장에게 그냥 그 지역의 왕처럼, 작은 회사의 사장처럼 모든 권한을 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프로 스포츠 리그처럼 돌아가요.
잘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위 20%는 매년 자동으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해요. 강등되는 거죠. 정말 살벌하지 않나요? 바로 이 엄청난 긴장감이 직원들을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이상하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원칙들 같죠? 과연 이런 방식이 통했을까요? 이제 그 결과를 아주 명확한 숫자로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돈키호테의 방식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망해가던 슈퍼마켓 유니를 인수했을 때 제대로 증명됐습니다. 표를 좀 보세요. 인수하고 딱 1년 만에 매출이 거의 100% 가까이, 그러니까 2배가 됐고요. 고객 수도 70% 넘게 늘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영업이익인데 2천만 원 적자 보던 회사가 무려 4억 8천만 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건 뭐 거의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죠. 그리고 이 성공 스토리는 이제 일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혹시 돈돈돈키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돈키호테의 해외 브랜드 이름인데요. 아시아는 물론이고 미국까지 진출해서 이 독특한 성공 모델이 전 세계에서도 통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정리해보면 돈키호테 성공의 핵심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현장의 직원을 끝까지 믿어라. 둘째, 실패를 숨기지 말고 오히려 무기로 써라. 그리고 셋째, 이를 이겨야만 하는 게임으로 만들어라. 바로 이 세 가지 원칙이 35년 성공 신화의 단단한 기둥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어쩌면 복잡한 경영 전략이나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내 사람을 향한 이런 급진적인 신뢰야말로 모든 것을 이기는 궁극의 경쟁력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